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의 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 문을 닫았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는데 메타버스인지 무슨 버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다더라. 그 상한가로 가는 버스 아니야? 하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간단하게 뭔지부터 알아보면 먼저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학계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또 다른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서 나의 아바타들이 생활해 나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2018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 보신 분 계신가요? 저런 VR 고글을 끼고 이 주인공은 가난한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게임도 하고 옷도 막 갈아입기도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새로 냈다고 해서 관심이 가긴 했는데 막 VR 고글을 끼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야? 라면서 안 봤는데 저도 올해 초에 봤거든요. 이거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VR, AR,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은 포켓몬고 혹은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런 게 언젠가는 오겠지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세계가 더욱 빨리 찾아왔습니다. 말로만 해서 메타버스가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 유명한 트래비스 스캇이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1230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 UC 버클리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졸업식을 못하니까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통해서 졸업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Fire us, you've done this extraordinary thing. But if you bring to it the spirit of injury.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에서 섬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선거 요새 활동을 했다고 해요. 메타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핫한데요. 네이버의 제페토는 초등학생들이랑 중학생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좋다고 해요. 여기서 옷을 입고 생활도 하고 학교를 못 가니까 제페토 내에 있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제페토는 빅히트와 YG, JYP 등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사인회를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찌가 제페토와 콜라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순천향대학교가 SKT 점프 VR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입학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SM에서 나온 아이돌인데 에스파라고 하는 그룹은 아바타랑 함께 활동을 한다고도 합니다. 친구 같고 동생 같고 그래요.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크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빅 아이디어 2021 자료를 보면 버추얼 월드라는 파트에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 시장이 이제 시작이고 이제부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조만간에 메타버스 설명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이렇게 특집으로 해서 제대로 그리고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선익 시스템은 흔히들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선익 시스템 314조 원 규모의 메타버스 핵심 장비 부각의 강세다. 그 밑에를 보면 선익 시스템은 AR, VR이 주도할 미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착 장비 기술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주요 AR, VR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중에 대부분이 선익 시스템의 장비를 사용하며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지 그리고 진짜 선익 시스템을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불러도 될지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면서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OLED의 핵심 장비인 OLED 증착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OLED 증착 장비는 디스플레이의 발색, 발광 기능을 담당하는 유기 재료를 증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OLED 증착 장비 소, 중, 대형을 모두 갖춘 것은 국내에서 선익 시스템이 유일합니다. 소형은 물질 개발 연구용, 그리고 중형과 대형은 양산용으로 사용됩니다. 위에는 회사 IR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읽어보면 6세대 OLED 증착 장비는 일본 캐논 도키에 의해서 두 번째로 상용화했다. LG 디스플레이의 6세대 OLED 생산 라인에 OLED 증착 장비를 공급을 했다. 첫 양산용 장비 공급 이후에도 연구용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 BOE, GVU 등에 공급하면서 연구용 장비 선점을 했으니까 양산 라인 투자로 동사가 장비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고객사로는 아까도 언급됐던 LG 디스플레이, LG화학,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있고 밑에는 비전웍스, BOE, CSOT 등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들도 보입니다. 저희가 OLED 증착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회사 분기 보고서를 들여다볼게요. AR, VR 등 고해상도용 마이크로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양산용 증착 장비를 납품한 것은 우리가 유일하다. 오, 지금까진 좋습니다. 현재 AR, VR, MR에는 다양한 종류의 디스플레이가 사용되고 있지만 실리콘온 OLED, 이거는 마이크로 OLED랑 같은 말입니다. 여튼 마이크로 OLED가 가장 우수하고 최근에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우리 회사는 OLED 증착 장비 관련해서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고 이 마이크로 OLED는 AR, VR에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대가 되고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가, 재무제표 분석까지 한 뒤에 호재와 악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오늘 10시 반 정도부터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더니 결국 상한가 문을 닫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2017년 9월 20일에 상장한 뒤로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보면 처음에 상장할 때는 기대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OLED가 시작기로 선익 시스템의 OLED 증착 장비 매출이 늘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밑에 보다시피 기대와는 다르게 매출이 2016년에 가장 좋더니 이게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에 맞게 주가도 점점 내려왔죠. 2021년부터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아주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사항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는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채 비율이 아주 낮다는 건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초록색 실선이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2017년에 선익 시스템은 상장을 하면서 자본이 확 늘어났고 부채 비율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32.56%입니다. 유동자산도 유동부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회사네요.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5년에 288억이던 매출이 2016년이 되면서 매출이 1437억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6배 이상이 뛴 건데요. 옆에 회사 보고서에 적힌 내용처럼 OLED 시장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17년을 상장하기도 했지만 매출은 점점 줄어서 2019년에는 87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매출 원가가 줄어든 것도 있고 특히나 판관비도 잘 관리하면서 영업이익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분기 재무상태표에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는데요. 부채 비율은 조금 더 잘 관리가 돼서 25.7%입니다. 유동자산도 유동부채보다 3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2020년 들어서는 분기별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지 않고요. 단기 순이익도 적자는 아니지만 아주 많이 적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26일에 회사에서 공시한 내용인데요. 매출액은 2019년에 비해서 25%가 감소해서 656억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영업이익은 67%가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67%가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적자로까지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전방산업 투자 지연으로 매출이 하락을 했고 이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선익 시스템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OLED 증착 장비의 경우 이거는 후방 산업에 들어가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방 산업에서 투자를 안 하니까 선익 시스템 같은 후방 산업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선익 시스템은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익 시스템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부채 비율 등을 봤을 때 아주 안정적인 회사고 지금 망할 회사는 아니다. 하지만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더 줄었다. 당장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의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조금 염려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호재의 악재를 분석해 볼 텐데 호재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메타버스는 현실 세상을 초월한 가상의 또 다른 세상, 거기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하루에도 관련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핫한 건데요. 메타버스 하면 일단은 이렇게 쓰고 있는 VR, AR로 하는 게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래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LG 디스플레이 기업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더욱 실감나는 가상현실을 위해서는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디스플레이다. VR 기기 개발자들은 높은 수준의 가상현실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더 높은 성능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한다. OLED가 높은 해상도와 고속 구동의 요구에 맞춰서 발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VR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추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VR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마이크로 LED와 마이크로 OLED가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OLED,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OLED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비교표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 LED와 마이크로 OLED는 해상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AR, VR에 적합한데요. 하지만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OLED는 나온 지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많은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마이크로 LED와 마이크로 OLED는 이제 양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마이크로 LED와 마이크로 OLED는 세계적인 그룹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주목해볼 기사는 중국의 BOE라는 회사가 마이크로 OLED 시장 진입에 초입기에 들어갔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거에 관한 다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BOE 하반기 마이크로 OLED 패널 상용화를 할 것이다. 선익 시스템 장비가 사용되었다라는 기사인데요. 읽어보면 BOE가 생산하는 마이크로 OLED 패널에 사용되는 증착 장비는 선익 시스템이 지난해에 납품을 한 것이다.
2020년 5월에 280억 규모로 양산용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BOE가 하반기에 마이크로 OLED 패널을 상용화하면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는 양산품 출하 이력을 보유하게 된다. 오, 진짜 좋은 뉴스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선익 시스템, 진짜 연관성이 있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려점도 있습니다. 아까 회사 분기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현재 AR, VR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디스플레이가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 OLED가 좋으니까 채택이 늘어날 거다, 여기서 기대가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따르게 해석하면 지금은 마이크로 OLED가 많이 안 쓰인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기사를 읽어보면 선익 시스템은 글로벌 IT 업체가 대중적인 AR, VR 기기를 출시하면 기술력 양산성이 검증된 선익 시스템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는 마이크로 OLED는 콘텐츠 확보가 과제다. 마이크로 OLED가 AR, VR 등 콘텐츠 소비에 특화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침투율을 높이려면 이거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마이크로 OLED에 대한 콘텐츠가 많지 않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마이크로 OLED가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다른 디스플레이를 통한 AR, VR 게임들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 해봤던 기사에서는 대부분 AR, VR 게임에서 선익 시스템께 쓰인다 라고 했는데 이게 찬티식 해석인지 뭔지 확인해 보이기 위해서 VR 기기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19년에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 20년에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 2,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의 플레이스테이션 VR, 그리고 2020년 말에 나온 HP의 리볼브 G2입니다. 사용된 디스플레이를 보면 LCD, OLED, OLED, LCD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는 AR, VR에서 아주 좋은 해상도를 보이며 더 좋은 게임, 그리고 더 좋은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그 정도 퀄리티의 콘텐츠가 많지 않아서 OLED, LCD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우려점 두 번째로는 회사 전체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6년부터 OLED 시장이 확 커졌고 OLED 증착 장비로 선익 시스템도 상장을 했고 확 떴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유일한 소중대 OLED 증착 장비를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선익 시스템 입장에서는 마이크로 OLED가 신사업인데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회사 전체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2016년에 회사가 잘 나갈 때와 비교해보면 2020년 매출은 정말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투자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구매 계획이 지연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슬슬 투자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회사에서 공시한 공급 계약인데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삼성 디스플레이, SK 머티리얼즈 등 국내 4개의 기업과 그리고 중국 2개의 기업, 총 6개의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었고 총 계약 금액은 194억입니다. 매출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요즘 아주 핫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만 같은데 더 생생한 가상세계를 위해서는 더 좋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 선익 시스템은 뛰어난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익 시스템이 핫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봤듯이 마이크로 OLED로 된 게임은 아직 콘텐츠가 많지 않으며 찾아보니까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VR 기기에서는 여전히 LCD와 OLED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OLED와 마이크로 LED를 통한 게임과 기술들이 나올 테긴 하지만 지금 이게 당장 선익 시스템의 매출로 꼽힐 거다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기존의 OLED 증착 장비 매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로 현재까지 많은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매출이 다시금 2019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회사에서는 19년 정도로 매출을 기대한다 라고 했는데 주가는 이미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마이크로 OLED로 VR을 게임하는 시대가 오긴 하겠지만 대중적인 VR 기기가 나오고 정말 많은 콘텐츠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기대감이 아주 많이 반영된 주가로 보이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려면 매출이 받쳐줘야 되는데 회사가 더 많은 공급 계약을 따낼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팔로잉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고 대기업들에게도 투자를 받고 있는 네이버를 주목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유니티, 코핀, 그리고 2021년 3월 10일에는 로블록스가 상장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상황에는 이쪽들이 더 확실한 메타버스 투자 종목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가 아주 핫한 만큼 당분간 또 메타버스로 선익 시스템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상한가 버스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주 산업, 3D 프린팅 산업, 메타버스 산업 이렇게 공부를 하고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은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가면서 메타버스 맛보기 컨텐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공부해서 산업과 관련 주식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익 시스템의 장점을 발휘할 시간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갑자기 오른 주가는 항상 조정의 시간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조정의 시간 동안 기존 사업 매출을 팔로잉하고 마이크로 OLED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그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